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엄마의 빨강머리엔 25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스테이시 선생님과 학생들이 발표회를 계획하다. The Concert Plan. 앤이 다시 학교에 가게 되었어요. 빨강머리엔 루시모드 몽고메리 지음. Anne of Green Gables is written by 루시모드 몽고메리. 그럼 준비되었나요? 앤 셜리! 네. 다시 시월이 왔고 앤도 학교에 갈 수 있을 만큼 회복되었다. 모든 게 붉은빛과 황금빛으로 물든 눈부신 시월이었다. 감미로운 아침이면 가을에 정령이 부어놓은 듯이 골짜기마다 부드러운 안개가 자욱해서 햇살을 따라 자줏빛과 진주빛, 은빛, 장밋빛, 그리고 뿌연 푸른빛으로 일렁였다. 이슬이 촉촉하게 내린 들판은 은실로 짠 옷을 입은 듯 반짝였고 가지가 무성했던 수풀에서 떨어져 쌓인 나뭇잎들은 걸음마다 바스락거렸다. 자작나무 길은 노랗게 장막을 들이운 것 같았고 길을 따라 난 고사리는 갈색으로 시들었다. 대기를 감싼 알랄한 냄새는 꼬마 아가씨들의 마음을 부추겨 달팽이처럼 굼뜬 걸음이 아니라 날래고 경쾌하게 학교를 향하게 만들었다. 작은 갈색 책상에 다시금 다이애나와 나란히 앉게 된 것도 행복한 일이었다. 루비 길리스는 통로 건너편에서 고개를 끄덕여 인사했고 캐리 슬로는 쪽지를 보냈으며 줄리아 벨은 뒷자리에서 껌을 전달하여 건넸다. 애는 행복에 겨워 길게 숨을 고르며 연필을 깎고 그림카드를 책상 안에 가지런히 넣어두었다. 삶은 확실히 즐거운 일이었다. 새로운 선생님은 앤에게 진실하고 도움이 되는 또 한 명의 친구가 되어주었다. 스테이시 선생님은 밝고 이해심이 많은 젊은 여성으로 제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정신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아이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낼 줄 아는 사람이었다. 앤은 선생님에게 유익한 영향을 받으며 꽃처럼 피어났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감탄을 잘하는 매시와 비판을 잘하는 마릴라에게 학교 공부와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 열심히 설명했다. 전 스테이시 선생님이 진심으로 좋아요, 아주머니. 선생님은 정말 여성스럽고 목소리도 아주 예뻐요. 그리고 제 이름을 부르실 때 끝에 꼭 이를 붙여서 발음하시는걸요? 오늘 낮에 낭송을 했어요. 아주머니도 그 자리에서 제가 스코틀랜드의 여왕 메리를 암송하는 걸 들으셨어야 했는데 정말 제 영혼을 다 바쳐서 했거든요. 집에 오는 길에 루비 길리스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여자가 말했네. 이제 내 아버지를 위해 여인의 마음을 버리겠노라 라는 대목을 말할 때 소름이 끼쳤대요. 그럼 언제 한번 헛간에서 내게도 들려주려무나. 그럼요, 메시 아저씨. 하지만 그렇게 잘하지 못할 거예요. 전교생이 숨죽인 채 제 앞에 앉아서 제 말 한마디에 온 신경을 집중할 때만큼 흥분되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아저씨를 소름 끼치게 해드릴지 못할 거예요. 앤이 골똘히 생각하며 말했다. 그러자 마릴라가 말했다. 린드 부인이 지난 금요일에 소름이 쫙 끼쳤다더구나. 벨시내 언덕에서 남자애들끼리 까마귀 둥지를 찾는다면서 커다란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걸 봤다면서 말이야. 그것도 스테이시 선생님이 시킨 건지 모르겠구나. 자연학습 때문에 까마귀 둥지가 필요했어요. 그날 낮에 야외 수업이 있었거든요. 야외 수업은 정말 재밌어요. 아주머니, 스테이시 선생님은 모든 걸 굉장히 아름답게 설명하세요. 야외 수업을 하는 날은 장문도 해야 하는데 제가 제일 잘 써요. 앤, 그렇게 말하는 건 자만이야. 그런 말은 선생님이 하시는 거지. 선생님도 그러셨어요, 아주머니. 정말요, 자만하는 게 아니에요. 기하학이 그렇게 엉망인데 제가 어떻게 자만할 수 있겠어요? 이제 조금씩 이해가 가기는 하지만요. 스테이시 선생님은 기하학을 정말 쉽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도 절대 잘하지는 못할 것 같지만요. 이건 겸손한 생각이잖아요. 하지만 작문은 정말 재밌어요. 대개는 스테이시 선생님이 우리한테 자유로이 주제를 고르게 하시지만 다음 주엔 위인에 대해 써야 해요. 그렇게 많은 위인 중에서 한 명을 고르는 건 너무 힘들어요.
훌륭한 사람이 돼서 죽은 다음에 누군가 내 얘기를 글로 쓴다면 정말 멋지지 않나요? 아, 저도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 다음에 어린이 되면 간호사가 될래요. 적십자에 들어가서 사랑의 천사로 전쟁터에 갈래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돼서 외국에 가지 않으면요. 해외 선교사가 되는 건 정말 낭만적이지만 그러려면 아주 착해야 해서 그게 걸려요. 아주머니, 우린 날마다 체조도 해요. 체조를 하면 몸도 예뻐지고 소화도 잘 된대요. 소화는 무슨? 말라는 정말로 죄다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야외 수업과 금요일 암송 시간 체조 활동은 스테이시 선생님이 11월에 한 가지 계획안을 제안하면서 전부 뒷전으로 밀려났다. 그 계획은 에이버니 학교의 학생들이 성탄절 밤에 회관에서 발표회를 열자는 것이었는데 그날 모인 기금으로 학교에 국기를 세우자는 훌륭한 목표도 함께였다. 아이들은 만장일치로 찬성했고 즉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그리고 출연자로 선발된 아이들 중에서도 가장 흥분한 사람은 앤 셜리였다. 앤은 열과 성을 다하여 발표회 준비에 나섰지만 언제나처럼 마릴라의 반대에 부딪혔다. 마릴라는 온통 어리석은 짓이라고 투덜댔다. 머릿속에 허튼 생각만 잔뜩 채워넣고 공부할 시간만 잡아먹는 짓이야. 아이들이 발표회를 열고 그걸 준비한다고 몰려다니는 건 찬성할 수가 없다. 괜히 허영심만 들고 버릇 나빠지고 쏘다니는 거나 좋아하게 되겠지. 하지만 훌륭한 목표가 있잖아요. 국기가 있으면 애국심을 기를 수 있어요, 아주머니. 앤이 애원했다. 허튼 소리. 너희 중에 조금이라도 애국심을 생각하는 아이가 누가 있겠니? 그저 재미있게 놀자는 거 아니냐. 그래도 애국심이랑 재미가 합쳐지면 좋잖아요. 물론 발표회를 연다니까 정말 좋아요. 합창곡을 6곡이나 부를 거고 다이아나는 독창을 한 곡 해요. 저는 연극 2편에 출연하고요. 소문을 금지하는 사회에 하고 요정 여왕이에요. 남자아이들도 연극을 할 거래요. 전 낭송도 2편 할 거예요. 아주머니, 그 생각을 하면 떨리는데 기분 좋게 설레는 떨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제목의 타블로를 해요. 저하고 다이아나랑 루비 길리스가 같이 하얀 옷을 입고 머리를 풀고 나와요. 전 소망을 맡아서 두 손을 이렇게 마주 잡고 높은 곳을 바라봐요. 신앙송은 다락방에서 연습할 거예요. 신음하는 소리가 들려도 놀라지 마세요. 가슴이 미어질 듯한 신음을 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신음소리를 예술적으로 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아주머니. 조시파이는 연극에서 하고 싶던 역을 못 맡아서 삐쳤어요. 요정 여왕 역을 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 역을 맡았으면 좀 웃겼을 거예요. 조시처럼 뚱뚱한 요정 여왕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요정 여왕은 날씬해야 하잖아요. 젠 앤드류스가 여왕 역을 맡을 거고 전 여왕의 시녀 중 하나가 될 거예요. 조시는 요정의 머리가 빨간 것도 뚱뚱한 것 못지않게 웃기다고 하지만 조시 말에는 신경 쓰지 않으려고요. 저는 머리에 하얀 장미화관을 쓸 거예요. 더씨는 제 것이 없으니까 루비 길리스가 빌려준대요. 요정은 더신을 신어야죠. 정화를 신은 요정이 상상이 되세요? 그것도 발뿌리에 구리가 달린 장화라뇨. 화관은 가문비 나무와 전나무 가지를 엮어서 그 사이에 얇은 분홍색 종이 장미를 달아 장식할래요. 그리고 우린 관객이 모두 앉은 다음 2명씩 짝을 지어 입장하기로 했어요. 입장하는 동안 엠마 화이트가 오르간으로 행진곡을 연주하고요. 아, 아주머니가 저만큼 발표회를 고대하지 않으신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아주머니의 어린 앤이 발표에서 돋보이길 바라지 않으세요? 내가 바라는 건 내가 얌전히 구는 것뿐이야. 이 난리법석이 다 끝나고 내가 마음을 잡으면 정말로 기쁘겠구나. 지금은 연극이니 신음이니 타블로니 하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것들만 머릿속에 꽉 들어차 있잖니. 그나저나 내 혀는 대리석처럼 닳지도 않는구나. 애는 한숨을 쉬며 뒷돌로 갔다. 밝은 녹황색 서쪽 하늘에 걸린 어린 초승달이 잎 떨어진 포플러 나뭇가지 사이에서 빛났다. 그곳에서 매슈가 장작을 패고 있었다. 애는 나무더미 위에 걸터 앉았다. 적어도 아저씨라면 자기를 이해하고 귀담아 들을 거라고 확신하며 매슈에게 발표회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래, 아주 재미있는 발표회가 될 것 같구나. 너도 내 역할을 멋지게 해낼 거라 믿는다.
매슈는 간절한 표정에 생기 넘치는 조그만 얼굴을 내려다보며 미소를 지었다. 앤도 마주보고 웃었다. 둘은 가장 좋은 친구였다. 매슈는 앤의 교육을 맡지 않은 행운에 수없이 감사했다. 교육은 오로지 마릴라의 몫이었다. 만약 매슈가 앤의 교육을 맡았다면 앤의 바람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과 의무감 사이에서 매번 갈등하며 고민에 빠졌을 것이다. 앤을 교육할 의무가 없으므로 마릴라의 표현대로 하면 매슈는 마음껏 앤의 버릇을 망쳐놨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게 그리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 작은 칭찬이 때로는 세상에서 가장 충실한 교육만큼이나 좋은 효과를 내는 법이니까. 잘 들었나요? 매슈가 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이 말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작은 칭찬이 때로는 세상에서 가장 충실한 교육만큼이나 좋은 효과를 내는 법이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